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쌤입니다. 로우테일러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이 기자님 또 이제 오셨으니까 네. 2부까지 함께 하시는 걸로. 네, 화요일- 좋습니다. 네. 화요일 네.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오늘 네. 또 로우타일러님의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그러시죠. 예. 아, 우선은 후원 감사합니다. 팟빵에. 후원이 들어왔어요. 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다랑씨님 다랑식님께서 1,000원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까방이님 좋아요 엄청 눌러주고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요 뭔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조금씩. 네. 팟빵을 1년 8개월 하면서 오디오 광고 수익으로 3,000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 1,000원씩 해주셔가지고 5,000원이 됐네요. 대단합니다. 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게 기뻐서. 빵을 팔면 5,000원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네. 1년 8개월을 두 분이 50% 넘겨주셨어요. 수익금에.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네. 수익이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이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방송을 되게 좋게 들어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응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비판 그렇죠. 또는 건의사항 언제나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방송은 이제 은행. 네, 제가 저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금융 이야기? 네, 저번 금융 이야기 때는 조지 소로스 했잖아요. 네네네. 길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은 우선은 중세 시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은행에 대한 은행의 형태를 한 뭔가 이제 행동들을 인간들이 해왔죠.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바빌로니아라든지 중동 쪽, 네네.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네. 이집트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국가나 신전을 통해서 뭔가 빚을 내주는 대출이죠, 대출이죠. 네네. 기초적인 네. 그런 은행이 하는 업무를 했던 거를 보통 국가가 신전을 통해서 했어요. 신전을 통해서 음. 어떻게 하네요? 종교 기관을 통해서. 네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걸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 국가니까. 네, 국가이자 국가이고 신전이니까. 게다가 신전이니까. 그 신전에서 이제 이자를 떼주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네.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뭔가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대출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돌려받을 때는 곡물, 추수를 하면은 추수를 했을 때만큼 네네. 자기가 빌려간 만큼 갚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통 뭐랄까요 완전 고대 시대에 그렇게 해서 실행이 해오다가 중세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은행업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이자를 못 떼게 해요. 저 이자는 그 율법에 어긋난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은행업이 죽진 않아요. 교황이라든지 카톨릭 같은 곳에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대여를 하긴 하는데 이자를 떼는지 정확한 이건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조사를 좀 해볼고요. 우리나라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있어요. 오. 사찰에서. 사찰. 음. 아, 약간 종교기관과 연결이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기관 또는 종교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더라고요. 또 조선 시대 가면 주막도 그런 역할 좀 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근데 고려가 끝날 무렵쯤에 사찰에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결국 변질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착취하는 역할로 쓰이게 되고요. 이외에도 인도, 중국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런 형태로 보통은 은행업이 나타나다가 흔히 우리가 아는 은행이 언제쯤 나오기 시작하냐면 중세 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특히 이제 베니스와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현지와 비슷한 은행업이 발달해지고 그 뱅크의 어원이 이쪽에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벤치. 약간 셰익스피어적이네요. 네. 느낌 자체가. 그렇죠. 은행 업무를 벤치에서 봤다고 해서 이제 뭐 방코란 어원에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롬바르디안, 북부의 롬바르디안과 유태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유명하죠.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네네. 북부에서. 그리고 요 시기 12세기, 13세기가 지나면서 15세기, 16세기가 되면은 이 북부로 완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카톨릭이 무너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들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요. 완전 세계사 시간이네요. 뭔가.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흐름이. 그렇겠죠. 뭐 그렇죠. 돈이 워낙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흐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대인이 왜 유리했냐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유대인도 사실은 이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네. 네. 이게 성경에 기반한 거니까.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자업에 뛰어들게 되냐? 이런 금융업에 비유대인한테는 해도 돼. 해도 돼요. 유대인끼리는 안 되고. 유대인들끼리는 안 돼요. 음. 유대인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이 사실 금융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소장농들이 이제 농사를 져서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지대를 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로 모여들어서 개토에 또 모여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금 만지는 거, 돈 만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특화가 되기 시작하죠.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돈을 만지고 그런 일은 상대적으로 좀 천한 그렇죠. 일이라고 게다가 인식이- 이자까지 받아가니까. 네.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 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맞아요. 정확히 그거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천하게 살고 싶네요. 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셰익스피어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대인이 바라본 완전 그 뭐랄까 스테레오타입을 샤일록으로 그려낸 거거든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샤일록이 좀 막 나가고 좀 막장스럽게 한 것도 있지만 규칙 자체는 그 설정에 동의를 했으면은 안토니오가 동의하고 돈 가져가고 자기가 사업 실패했거든요. 그냥 빌린 돈은 갚아야죠, 사실. 빌린 돈은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만 좀 이상한 방법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시 좀 이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너무 악의적으로 다룬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당시에 유태인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죠. 유태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그렇죠. 아. 그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이게 사실 돈이 엮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될 거고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안 하게 되면 이게 좀 어글리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럼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유대인도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생업이 이건데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고 그럼 빵꾸가 나면 나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점점 뭐랄까요? 좀 이렇게 도끼가 좀 차지 않았을까? 그제 사법농단이죠. 그런 게 없잖아 있었겠죠. 안토니오 편 들었겠지. 어디 감히 유대인이 그러니까. 우리 이탈리아인의 지금 그렇죠. 살을 떼가려고 하냐.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장스럽게 달았다. 약간 이런 것도 없잖아 있고.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건 사실 두 개라고 생각해요. 베니스가 말했듯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공업의 중심지였다. 플러스 유대인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이 아까 그 안토니오가 했던 게 이제 배를 해외로 보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이것 또한 은행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이걸로 은행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 유럽에서 해외로 배를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식민지 사업으로. 상업은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은행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보통 은행의 시초로 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유대인들과 다른 이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엄청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곡물도 합니다. 곡물. 예전 그 과거에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보리나 밀. 네, 그렇죠. 네. 이제 농민들이 네. 가뭄이나 또는 기타 그 흉작에 대비해서 돈을 빌려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선물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선물. 네.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밭대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물 시장도 생기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근거해서 돈을 내놔라. 그렇죠. 대신에 환원, 너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라.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 12, 13세기에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옷감을 상품으로 삼은 상인들을 특히나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금세공업자들이 유태인들이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밖에 허락이 안 됐대요. 금 세공하는 업 자체가. 이것도 기독교인들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금세공인들도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은행업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는 역할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북부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엄청 이제 그 우리 흔히가 아닌 암스테르담. 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은행이 채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네. 네. 베니스의 상인 사기극이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왜 사기극이에요? 그 애초에 돈을 빌린 이유가 네. 자신의 친구가 그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그 구애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돈을 마련해 주려고 네. 자기가 돈을 빌린 거거든요. 음.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네. 그런데 나중에 그 판사가 그 친구가 결혼하려던 여자예요. 아. 네. 아, 판사가 여자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신 들어간 거죠. 말을 해가지고 오. 사기극입니다. 아, 오케이. 법정 사기극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완전 착한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 안토니오고 그 상인은 네.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그 부유한 아가씨 포셔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좀 돈 좀 마련해 달라 음. 이러면서 돈을 빌리게 된 거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그 포셔라는 그 아가씨가 이제 네. 누가 봐도 안토니오의 팬이잖아요. 자기랑 결혼할 사람 친구.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판사 일을 한다?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네. 안 돼. 그리고 법적으로 또 조금 넘어가서 봤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피 없이 고기를 못 잘라낼 것 같으면은 뭐 모든 재산을 바치고 기독교인으로 강제 개종. 말도 안 되죠. 네. 말장난이죠? 네. 어쨌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하면서 네. 그냥 간략히 네. 이런 식으로 소개. 흐름 소개 정도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어져서 얘기가 이어지는 건지. 약간 이어지죠.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번 이 시간 네네. 금융 한 달 뒤? 한 달 뒤에는 네. 뭘 가져올 거냐면 메디치 가문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저도. 그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조사를 해서 네. 가져오려고 합니다. 음. 한 번 이 시간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암스테르담에 음. 넘어가면서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유명했던 주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버블 최초의 버블 튤립 네.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나오시죠. 튤립 얘기 할 거 많으실 거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튤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버블은 조금 압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 네. 유대인이 사실은 오늘의 좀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사실 유대인한테 좀 중점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인이 금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대인이 금융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여기 있었다. 땅도 가질 수 없었고 종교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다. 사실상 가장 이득이 남는 건 그거밖에 없었고 네. 로스차일드가 그래서 유대인이 사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아직도 좀 뭔가 악랄하고. 금융에 대해서 네. 뭔가 금융하면 유대인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편견인 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많잖아요. 많죠.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복잡해지네요. 다 해먹네요. 반대급부도 배출한 게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자본은 뭐 거의 뭐 악의 축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시간도 짧고 이걸 하다 보면은 진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번 주제는 사실 은행이 하는 일은 되게 간단합니다. 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은행이 하는 짓은 그렇죠. 정확히 원래는 정확하죠. 애초에는 네. 위험의 대비 수단으로 국가기관이나 또는 신전 또는 그 마을의 영주 같은 사람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혹여나 있을 뭐 가뭄이 찾아오거나 흉작이 생겼을 때 우선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갚는 식으로 이자가 없이 네. 그랬던 것이 이자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의 이제 금융의 토대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고리대급이었다면 아니면 또 국가와 개인의 그런 거래였다면 기관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은행이라는. 네. 그게 중개해 줄 수 있는. 네. 중개소 그렇죠. 딱 그 말이 맞네요. 네. 중개소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약해보자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돈이라는 거 필요하죠 살면서. 그런데 그거를 큰 돈을 한꺼번에 융통할 수도 없고 그렇죠, 큰 그렇죠. 돈을 가지고 어디 멀리 가기도 위험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맡겨놓는다거나 여기서 맡겨놓고 저기 가서도 돈을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방법들이 필요해지는데 그런 그렇죠. 것을 개인에게 맡겨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 아, 그런 거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라고 봐요. 나 이거 할 때마다 나와요. 네. 괜찮네. 정리를 나보다 더 잘해주는. 그리고 메디치 가문 얘기했을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가문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가문이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로우 타일러의 금융 이야기와 덧붙여서 또 이 기자님의 K리그 이야기 잠시 뒤에 덧붙여봤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